자, 지금 부동산 PF가 내년에 터질 수도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래서 그 부동산 PF가 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한 언론이요, 서울경제가 지금 부동산 PF 이대로 안 된다는 연작 시리즈 보도를 하는 과정에 대외의 사업 수지표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있는 한 사업장의 아파트 사업장의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자, 거기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행사의 이윤 이자 총 수입이 30%에 육박하고, 그럼 낮은 리스크에 황금알을 낳는 거였다. 지금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직접 공사비는 평당 500만 원에 불과한데, 그래서 떼돈을 벌 때는 수천억씩을 쓸어 담고 부실 때는 금융사, 은행이 문제가 될까봐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익률이 높은 게 뭔 문제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익률이 높으면 위험 부담도 높을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이 높은데 위험 부담이 높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윤이 높을 때는 주머니에 넣고 위험 부담은 정부나 국민에 전가하고, 자, 이런 시행사를, 건설사를 왜 정부가 감싸고 돕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서울에 집값이 조금 내렸다 해도 아직도 국민평형인 84평방미터의 분양가가 10억이 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의 2조 원대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무려 3천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 한 4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수익 얻어간 시행사 중에 일부인 화천대유가, 그 다음에 성남의 뜰 화천대유가 8천억 좀 벌지 않았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4조짜리가 한 1조 2천억은 넘어 보이겠더라고요. 2조짜리가 3천억 이상 가져가는 거는 그건 평범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PF 이자와 각종 금융 비용도 2,900억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반 벌어가고 나머지 반쯤을 부동산 PF 이자와 금융 비용으로 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아파트 개발 사업하면 시행사라는 것과 나머지 이 돈된 금융사 이자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업계의 탐욕에 있다라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 개발 사업 수지표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했는데요. 지난달 아파트와 오피스 상가 분양을 통해 2조 2천억 대의 수익이 생길 걸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3,100만 원이 넘었어요. 자, 지출에서는 토지 구입비로 6,900억, 공사비로 6,500억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전체의 토지 구입비가 31.4%, 공사비는 29.5%, 제세 공과금 860억, 분양 경비 280억, 기타 수수료 460억 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시행사의 이익과 부동산 PF 비용인데 개발 뒤 가져가는 돈만 3천억으로 전체의 13.6%, 그러니까 2조 2천억의 13.6%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지 구입비에 쓰이는 땅값 지불에 쓰이는 브릿지론 이자, 그 다음에 건설비에 쓰이는 PF의 이자, 금융 비용은 2,900억. 그러니까 이게 13.2%. 둘이 합쳐도 지금 5,900억. 총 수입의 30%가량 되는 금액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과 관련 없는 개발업체 주머니와 금융회사 이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 30%가 시행사와 이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부담이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법무법인 관계자가 시행사들이 지는 위험 대비 이익이 너무 높다,
최소한 토지 구입비는 저거가 돼야 되는데 땅값도 없이 이것도 금융사에서 가져오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땅값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입하고요, 여러 가지 관계, 정보만 가지고 사업 시작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또 건설사하고 시행사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동 같이 시행이 따로 있는, 끝까지 시행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김만배가 로비해서 은행에서 돈을 땡겨올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곽상도의 역할이 거기에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나. 그래서 대부분의 시행업자들은 이걸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건설사가 시행사의 지분도 가로채고 시행사는 건설사의 따까리가 되죠. 왜? 건설사가 브릿지론과 PF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형 재벌 건설사, 대형 건설사 등을 보고 금융기관이 돈을 대기 때문에 결국은 시행업자는 건설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공사 이익은 하청시켜서 벌고 남겨서 벌고 그 다음에 시행사가 가져가는 지분은 지분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렇게 아파트 지으려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시행사들은 총 사업자금의 5에서 10%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미국의 시행사들이 최소한 20-30% 수준은 가지고 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은 30% 이상을 가지고 한다. 국내에서는 PF할 경우 너무 위험은 작고 사업을 하면서 이익은 수천억씩 챙기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된다. 자, 시행사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은 공사비와 비교해서 두드러진다. 2조 2천억대의 개발 사업에서 직접 공사비는 평당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당 분양가가 3,100만 원이 넘는데 이 중에 직접 공사비는 1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3,100만 원씩 주고 아파트를 사면 그 중에 공사비는 16%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수준의 시행사 이익률은 약과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도 있다. 이것이 부동산 입금 카르텔이다라고 이 금융계에서는 말을 합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시행사가 돈을 버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건설업계가 시행사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결국은 건설업자가 시행사다. 이 같은 것들이라는 거고요. 회계법인한 고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50억 넣어서 5천억을 벌 수도 있는 게 시행사업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익률이 높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걸 사는 사람이 다 일반 국민, 서민들이라는 거예요. 서민들의 주거와 관계에서 이익률을 그렇게 보는 게 문제 삼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 이건 정신 나간 놈이죠.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지금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단지 10곳 가운데 84평방미터 분양 물량이 없던 단지를 빼면 84평방미터 분양가가 10억 미만인 곳은 둔촌, 현대수린나 한 곳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곳 중에서 84평방미터짜리가 10억 미만인 곳은 한 곳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84평방미터짜리 이상은 10억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경기 광명 뉴타운의 트리우스 광명이라는 것은 84평방미터가 11억 8,6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평당 단가가 4,6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경기도 광명이에요. 그래서 최근 계속된 고분양가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분양가는 높고 그 이후에 적지 않은 부분이 시행사의 과도한 이익과 높은 PF 비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 가계 소득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20대 가구주의 전년도 연평균 가구 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돼요. 3,948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양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모으기 위해서 1년에 4천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5년을 모아야 되는데 30대 평균 수입이 7천만 원이 안 되는 6,926만 원짜리가 연봉이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제일 싼 것도 10억 이상에 달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부동산 시행은 원래 돈을 많이 버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도덕한 이야기다. 한국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이 한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부동산이 계속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땅은 좁고요. 이렇게 떼돈을 버는 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행사들이 거의 지돈 없이 다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서 하다 보니 지금 금융사가 PF 연체율이 정권사 17.28, 저축은행 4.61, 여신전문 3.89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 지금 곳곳에 사업장마다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대주단 협약을 하니 2조 2천억에 지금 PF 부실화 지역 정상화 펀드를 투입하니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해서 돈을 많이 벌 때는 전부 지주머니로 가져가고 경기가 안 좋아서 부실해지면 정부가 나서서 이자 깎아주고 만기 연장해주고 각종 펀드 조성해주고 이러면 누가 위험을 갖다가 지려고 하겠느냐. 전부 다 이렇게 도둑질해 먹으려고 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건설사들은요. 건설사와 별도로 시행사를 차린 뒤 그래서 거기에 직업 보정을 서주고 오너 가족들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벌어가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한국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전부 다 사실상 시행사를 바지로 만들어 놓고 돈을 다 뽑아간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사가 쓰는 돈은요, 그거 뭐라 할 겁니까? 어디다 썼다 하면 다 그냥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그냥 돈을 다 뽑아가는 겁니다. 건설사가. 그래서 금융계 한 고위 관계자는 브릿지론을 받겠다고 오는 시행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업체가 시공사와 특수관계이거나 직원을 내세우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시공사의 직원이 시행사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과 건설 양쪽에서 이익을 보겠다고 이렇게 다 빨아먹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고 그리고 또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PF 부실을 떠넘기고 이걸 2차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업은 그야말로 도둑놈들이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걸 모르고 국민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을 그냥 사주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세상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